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굿모닝 충청 조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아준입니다. 제가 조 기자님을 이제 모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촛불 집회 매일 나오는 기자. 예, 거의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날 방송에 달리는 댓글 중에, 모든 언론이 굿모닝 충천만 같아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과찬이십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굿모닝 충청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검색창에 굿모닝 충청을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그 사이트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매체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예, 전국 관련한 기사도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가 그 중에 기사 중엔 제일 낫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를 주도하는 분. 아유, 뭐 주도한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대한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모습을 그 많은 독자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는 대전에서 하다가 예, 주말이 되면 촛불 집회 취재하려고 올라오는 이 구조죠 지금. 예, 그렇죠. 촛불 집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보도하고 있죠. 제가 뭐 본가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본가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때 내려갈 때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산이 본가고 예, 촛불 집회는 서울이고. 예, 지금 사는 데는 대전이고요. 지금 사는 데는 대전이고.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와, 예. 진짜 어렵게 사시는구나. 예, 이동굴이 이제 장난 아니다. 예. 6월부터는 이제 저도 아마 서울로 이사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굿모닝 충청은 굉장히 유명한 기자분이 계셨죠. 예, 정문영 기자님이라고. 정문영 기자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재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이랑 면식은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전에는 제가 시민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그 정식 기자로서 활동한 건 작년 3월 4월부터니까 그때 만나 뵐 뻔했었는데 그 전에 안타깝게도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굿모닝 충청에 그런 흐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이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기계적 균형. 예,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참 그걸 깨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 예,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진짜 보도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굿모닝 충청에 가면 그렇게 보도해요. 예, 자, 근데 지금 일단 그 충청도 매체니까 예, 전국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전 서구갑에 국민의힘 조수현 후보가 예, 친일 옹호 발언했고 아직 이 사람 지금 후보 취소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 그 공천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예, 좀 심각하죠. 근데 저 사람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에 좀 고유한 그 친일 DNA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구시대 사람이나 새로 유입된 사람이나 다 어떤 좀 친일 반민족 근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흐름 이런 문제도 아니고 예. 원래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갑이란 동네가 이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이게 2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좀 피로감이 좀 상당한 상태였어요. 좀 이게. 네. 그다음에 원래 서구, 유성구 이쪽은 민주당이 거의 진 적이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대선 때 서구에서도 왕창 졌어요. 아, 대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어디서 졌냐 하면은 저 동안 신도시 쪽. 그리고 원래는 이기는 지역이었거든요. 동안 신도시 쪽, 그리고 둔산 신도시, 그러니까 대전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둔산 신도시. 거기서 다 졌어요. 야, 그 24만 표가 그런 데서 나왔구나.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이거 박병석, 박범계 이 두 사람에 대한 피로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피로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또 집값이 오른 것도 있어요. 동안 신도시 쪽에
그때 한참 부동산 이슈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불복해서 두 사람이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상태거든요. 유직원, 안필용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무소속 출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표가 세 갈래로 지금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는데 서구갑이요? 예. 서구갑이? 예. 이게 지금 3대 1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수현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서구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세가 원래 강한 데였다고 하더라도 박병석 의원이 6선까지 하는 동안에 기록한 최고 득표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55.6%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직원, 안필용 두 사람이 각각 5%에서 10%만 갈라먹어도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 과정에서 조수현 이 논란이 터졌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복을 그냥 자기 발로 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네요. 예. 안 되는 것들은 안 돼. 예. 참. 그냥 운이 따라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따라주는 건데. 맞죠. 예. 그리고 충청권에 또 이슈 하나가 정우택 공천 날라간 거예요. 예. 근데 정우택 공천이 지금 공천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 예, 지금 반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돈 받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그런 게 다 증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본지에서도 이제 인용 보도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고소를 냈어요. 가짜 뉴스다고. 가짜 뉴스라고 고소를 냈어요, 저희한테. 우리만 고소한 게 아니죠. 충북인 뉴스, MBC 뭐 다 고소했거든요, 지금. 인용을 했다고? 예. 자기는 결백하다 이겁니다. 그냥. 제가 일찍이 정우택한테 고소를 당해봐서 압니다. 고소 굉장히 잘하는 분이세요. 예. 그래놓고 고소를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기사 내리는 걸 목적으로 해요. 예. 항상 그렇더라고. 예, 기사 내리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안 내렸거든요. 예, 사실 이 청주 여기도 충북이 원래 김영환 지사가 오송 참사 그랬죠. 때문에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민주당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찬물이 확 끼얹어졌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그랬구나.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딱 오면서 갑자기 충북이 좀 기류가 묘해지더라고요, 이게.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를 감안하더라도 충북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청주의 청원, 서원, 그리고 흥덕 여기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겨우겨우 이기는 걸로 나오고 상당구는 크게 밀렸었죠.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나왔을 때 정우택 의원하고 양자가상 대결하면 15% 넘게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우택 의원이 또 알아서 자살골을 또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조수현, 정우택 이렇게. 예. 그럼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지역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근데 이제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근데 충북, 청주, 상당 이쪽은 일단 넓어. 넓기도 넓은데 이제 청주 원도심권이라서 여기는 좀 바뀌는 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고 흐름은. 예. 근데 대신에 다른 청주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까지 격차가 좁혀진 그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이쪽은 더 이제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대전하고 예. 충남 쪽은 민주당 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고 예. 충북은 국민의힘 세가 좀 더 강한 원래 그런 지역구예요. 예. 이번 선거는 저번에는 대전은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잖아요. 예, 7석 다 가져갔죠. 4년 전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체감하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예. 국민의힘이 올라갔던 게 오히려 지금은 전략적으로는 패착인 거. 예, 지금 떨어지는 있어요. 추세가 있고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예. 근데 사실은 충청권이 바로미터잖아요. 예, 바로미터죠. 충청권의 선거의 흐름이 전국을 예,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보세요. 정도.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건 충청권에도 지금 이런 이슈들이 꽤 있네요. 예, 또 하나 더 있죠. 그 박덕흠 의원 그 당선 미리 당선 축하 파티. 맞죠. 예.
아직 왜 거기는 그렇게 보수적이래요? 시골이라 그래요. 시골이라 예, 딱 깨놓고 말해서 시골이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고 일단 넓기도 넓고 다 보면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다 군입니다. 예.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추풍령만 넘어가면 경북 김천시고요. TK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유경수 고향이고요. 아 그렇네. 예, 그게 왜 완전 우리나라 내륙이잖아요. 예, 내륙이죠. 어.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네고 예. 개발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예, 안 바뀌는군요. 생각이 안 바뀌는구나. 예.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높으신 분 찍어줘 이런 느낌인가 예,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박덕흠 의원이 생각보다 지역구를 생각보다 잘 챙깁니다. 그렇지 돈이 있으니까 예. 권력 유지하려고. 예, 어. 그거는 인정은 해줘야 돼. 지역구는 잘 챙겨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미리 당선 축하 파티 해버리지. 아이고. 예. 자 충청도 이슈는 이 정도네요. 예,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전 갔잖아요. 예. 대전에서는 사실은 그 R&D 예산 삭감이라 이런 게 먹힐 가능성이 되긴 없죠. 많이 먹히죠.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이 지금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시면 유성을 이걸 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구단지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가 유성갑하고 유성을입니다. 유성갑에 카이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가 유성을에도 걸쳐 있어요. 전민동 이런데.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 이제 5선 중진하시고 이제 국회의장을 노리고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셨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다 두 자릿수 차 이상으로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성구는 원래 특히 유성을은 유성구에서도 호남 출신 이주자들이 많은 데입니다. 아 원래. 예, 특히 관평동, 구직동, 전민동 이런데 그나마 유일하게 보수정당표가 나온 데가 신성동이라고 군부대 자운대 있고 대전에서 제일 부촌에 스마트 시티가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선 보수표가 좀 나오는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우세 지역도 아닙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값을 믿고 이제 아마 건너간 모양인데 아주 실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노욕이라고 하는 건데 예,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겠다고. 좀 욕심이 많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막상 여론조사 해보니까 황정화 후보의 반 정도 나오는 느낌? 예.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에서 정말 저 사람은 뭐 어떤 저럴 수밖에 없는 간절한 사정이 있다 이러면 예. 어느 정도 동정표가 있을 텐데 그게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던 사람이 예. 단순하게 그냥 이재명 싫어서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그런 걸. 예, 이제 그걸 한번 좀 선거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대 총선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 당이 당선된 지역구에서는 호남하고 수도권에 두 사람이 있었죠. 안철수, 김성식. 아, 그렇지. 예,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민주당 표 갈라먹어서 새누리당 후보들 당선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았죠. 예. 예, 특히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하고 대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총선 때는 이제 그런 3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 표들을 거의 다 흡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득표율이 20대 총선 대비 늘었어요. 21대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지역에서는 줄었거든요. 올해. 그래요? 거기가 바로 유성을입니다. 아, 이상민.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상민 의원의 표 확정성이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얘기죠. 인기가 떨어졌다는 예. 그런 지역구다. 이미 이제 한계점에 봉착한 지역구란 얘기죠, 그게. 오히려 그때 새누리당 후보가 아마 김신호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름이. 그 사람이 26% 받고 떨어졌거든요. 20대 총선 때. 근데
미래통합당 김소연이 37% 받았어요. 더 늘었죠, 그게. 그러네요. 예, 이제 이미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고 식상해지고 있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 이제 뭐 공격용으로 일단 데려가 쓰기는 했는데 대체 뭐 이상민이나 김영주나 이런 영등포에 예. 이런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약발이 안 듣는다고 봐야지. 차라리 민주당처럼 공천 진통을 겪더라도 새 인물 갖다 부어야지. 예. 뭐 부산에도 그런 지역구 아까 그 여론조사 보실 때 보셨듯이 영남 중진들 그 이름값 내세워서 낙동강 벨트에다 전략 공천 돌려막기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 보시면은 저는 김태호 사실 그 사람이 원래 김해을에서 재선 의원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전략 공천할 거면 이왕에 할 거면 김해을로 하지 뭐하러 생판 양산을에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유일하게 민주당이 영남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지역구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예. 뭐 당락은 2%도 안 되는 격차로 갈렸는데 완전히 지금 잘전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한동훈 지금 원톱이잖아요. 예.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한동훈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동훈에서 나오는 말은 이재명은요? 이재명은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여기 서울에 오기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쓰고 왔는데 오피니언을 네. 그 최근에 엄문원이 뭐 기성 언론들이 이제 엄문어 뭐 어쩌고 하면서 축해 세우는 엄경영이 그 엄경영 씨 사실 그 오피니언 제목이 원 제목은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밝히겠습니다. 원 제목은 원래 엄경영 씨 제발 그만 입 좀 다물어 줄래요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너무 세다고 데스킹하면서 바뀌었는데 여론조사에 이제 분석가란 타이틀을 달고 물론 그 사람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데이터 하나는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율의 그 정면 승부에 나와서 얘기한 것 한 3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근거 제시 데이터는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그냥 옛날 구닥다리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전국 1000명 여론조사를 갖고 예. 전국 판세를 말하는 건 웃기잖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선거구마다 다르고 그 여론조사 꽃에 이번 시도가 아주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울경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각각 표심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안에서도 서부산, 동부산 다르고 울산에서도 태화강 서쪽에 원도심하고 동쪽 공단권 다르고 동부 경남, 서부 경남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전국 단위로 해서 부울경이면 표본이 200명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하필 그 주에 동부산, 울산 원도심, 서부 경남 쪽 이쪽 사람들만 응답이 다 됐다. 그러면은 200명 중에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도 부울경이니까. 그쪽이 치우칠 수 있죠. 예.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실제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 500명은 거의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 여론조사랑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론이랑.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더. 그러니까 그 엄경영 같은 경우는 저도 몇 개월 전부터 방송으로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근거도 없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았을 때도 예. 국민의힘이 이긴다. 1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가 이제 나빴다가 좋아지고 있지만 예. 나빴을 때는 봐라. 지 말이 맞다고. 그런 느낌이요. 예. 내 말 맞지 않느냐. 예. 지금 좋아지면 아니다. 선거는 다르다. 문제는 진짜 정치 기사 쓰는 기자니까 아시잖아요. 예. 뭐냐면 여론조사가 문제이긴 문제예요. 예. 여론조사라는 게 내가 항상 반문하는 말이 있어요. 과학이라며. 과학은 과학인데 이제 조작이 가능한 과학이죠. 그러니까 예. 스킬에 따라서는. 예. 근데 언론은 엄경영 이야기만 갖다 쓰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데만 쓰잖아요. 그건 주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예측이 아니라 이건 주술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고사 쓰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제가 그 칼럼에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230석하고 국민의힘 겨우 60석 할 겁니다. 전국 통틀어서. 그 지역구 대구 경북이랑 저 강원도 영동지방 충청도 저기 농촌 지역 그게 끝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제가. 조문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 말의 신뢰성이 신빙성을 가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엄경영이 말하는 수준은 엄경영 씨가 말하는 수준은 제가 말한 이 수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방송 나갈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라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예. 전국 254 지역구를 지난 선거 때 데이터를 일단 다 한 예. 다음에 선수 바뀌었으면 선수 바뀐 걸로 갈아 끼우고 예. 그 당시 분위기 예를 들면 항상 민주당이 한 20-30% 이기는 지역구는 사실상 거의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승리를 예측해 놓고 새로 바뀌거나 바뀐 지역구인데 어떤 경우는 이런 지역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 대입을 한번 시켜보고 예. 근데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옆 지역구 예. 비슷한 상황이면 대략 민주당이 이기겠군 국민의힘이 이기겠군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대략 민주당은 뭐 152석에서 예. 203석까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예. 그런 방식으로 예상하는 건 무슨 언론들이 빨아주니까 이제 유명인사가 된 기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엄경영 씨가 아마 신율 교수하고 어울리면서 좀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친구 생각도. 잘못 사겠다 이런 예. 얘기죠. 계속 그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근데 신율 교수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측한 거 하나도 들어맞은 거 없어요. 예. 축구계에 펠레가 있다면 펠레의 저주가 있다면 선거에는 신율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나는 좀 무서움을 느끼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번에. 예. 민주당 경선 막 과정 보고 예. 경선 끝나갈 무렵에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서 예. 윤석열 심판 여론 무섭겠구나. 좀 그게 체감은 되고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그냥 누가 이겼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 완전 국민 경선이었던 용인정을 보면 예. 진짜 훌륭한 후보 한 명이 있어도 예. 윤석열을 비판했던 민주당 당원들도 아니에요 이 양반들 일반 시민이에요. 예. 이혼주 찍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용인 같은 경우는 결코 민주당 유리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저 집값 바람 불고 그러면 다 날아가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 거를 몇 군데를 딱 보니까 아 총선 끝나고 디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이번 경선에서 공통점은 일단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 지난 대선 때, 지선 때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위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청소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 더 열심히 투쟁할 사람을 원한다. 이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가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무난한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거. 그게 특정 지역에는 그런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잖아요. 모든 지역이 다 그래. 예. 그럼 무섭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 대체 그러니까 그 집단 지성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물갈이가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민주당 물갈이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딱 멀리 갈 것 없이 삼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명단을 다 뽑아서 공천받은 사람, 낙천된 사람 이렇게 숫자를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그 당에서 컷오프 된 사람이 2사람인가밖에 없어요. 이명수 하고 한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홍문표. 예, 다 충청도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 정도면은 다 현역들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날린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 중에 날아간 사람들은 다 초선들. 그나마도 그 초선 의원 날린 지역구에 더 올드한 사람들을 꼽았어요. 특히 부산 연제구에 그러네, 진짜 코미디네. 예, 김희정 후보가 제가 중학생 때 처음 봤습니다. 언제쯤 김희정이야? 2004년 17대 총선 때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선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연제구가 19대 총선까지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40%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접전까지 간 적도 없는 지역구였는데
최초로 민주당 후보한테 진 사람이 김희정 의원님입니다. 근데 희한한 공천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 지역구로 가보면 이거 다른 방송 준비 안 하고 예. 그 국민의힘 공천만 분석을 해도 한 몇 시간 방송 나오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했던 그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재활용 전략 공천.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컷오프 된 사람을 옆 지역구로 다시 옮겨서 되살려서 전략 공천하는 이런 그 코미디 같은 전략 공천을 했었는데 사람은 이제 같은 실수를 아마 맞죠.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서초에 그 박성중 예, 부천을로 갔죠. 부천으로 꽂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러니까 서초을은 이제 이때까지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그 보수 정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었으니까 노리는 사람이 많죠.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심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야 되면 그 박힌 돌한테도 뭔가는 줘야 되니까 이제 주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그나마 선수가 좀 높고 이름값도 좀 있으니까 험지 가서 봉사해라 이런 미명하에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맞죠. 결국 원인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인재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 나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에 생각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예, 저도 거의 별로 없네요. 뭐 저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 이수정 정도. 예. 나머지는 그 전문가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드는 사람들이고 이수정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 이수정도 김준혁 교수가 이기고 있더라고 여론조사에.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면 그 원래 장예찬 지금 말 많은 그 장예찬 후보가 원래 처음 출마하려 던 데가 부산 북구 그 지금 전재수원 지역구였어요. 아, 그랬었군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수영구로 갔느냐? 여론조사에서 지는 결과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 전재수한테 지는 결과가. 그것도 지는 게 보통 지는 게 아니라 20% 넘게 졌어요. 51대 29인가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장해찬이를 여기로 안 보내고 서병수가 갔는데 서병수 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요. 거기 그 원래 출마하려던 후보군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그 여론조사 꽂혀서 후보군으로 올렸던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출마를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이 올라갔었는데 장예찬이 수영구로 갔고 전성화 해운대 갑으로 갔어요. 물론 그 컷오프 됐지만은. 네. 이성권 그 사람이 이제 그나마 같은 서부산에 사갑으로 갔는데 이제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는 탈환하긴 해야 되는데 나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병수 당신이 가시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아, 개판이구만. 지금 공천이 말이 이건 그냥 사천 이런 거 아니에요? 즉석에서 사천이라고 이렇게 말 놓는 느낌? 사천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 정치인들이 험지로 가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험지에 자청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그냥. 그러니까 장해찬이를 당선시키고 싶은데 예. 원래 갈리던 지역에 보내면 질 것 같으니까 장해찬 중심으로 좀 잘 나오는 곳에 꽂고 나머지 중진들이 희생되는 이런 케이스인 거네요. 이거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 득표율이 41%였어요.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공천만 받으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구니까 안전빵을 노리고 갔다고 봐야죠. 그게. 예. 어디 희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희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공천 받은 사람 뭐 이원모라든지 주진우라든지 다 쉬운 지역구로 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장제원이 이제 불출마한 지역도 보면은 자기랑 정말 막역한 사이를 거의 의형제로 한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재선 구청장 출신의 그 송숙희 전 구청장 한때 제2호 사촌이었는데 그 사람 뭐 삭발투쟁까지 했는데 그렇죠. 예, 컷오프 된 거 안 바뀌었고 그거로 소문이 뭐 바뀌었다는 소문 없고요. 예,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달랜답시고 신설 선거구인 북구 을로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맞아. 그것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공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공천이 이제 북구은 이제 북부 지역이거든요. 화면 금곡 이쪽인데 연고도 없는 지역에다 그냥 돌려막기 공천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자, 이게 있잖아요. 전국 선거에 예. 이제 반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반은 아니에요. 예. 조금 반이 안 돼요. 한 48% 48% 정도 되죠. 예. 경기도 여기 이제 경기도가 이번에 이루어져서 곳에 예. 이건데 면적은 빨간색이 좀 넓기는 해요. 근데 예. 되게 이제 여기는 이제 농촌 지역에 가깝고 빨간색은 이쪽에 파란색 계열로 돼 있는 거는 민주당이 다 앞서는 지역인 거잖아요. 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 후보자들이 다 확정 안 됐을 때도 이러는 건데 예. 지금 그 민주당의 혁신공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상당 부분 더 파랗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파주 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여기 지역 기반이 박정희 의원이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인물론 경쟁으로 붙으면 회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될 예.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또 저기 보시면 옅은 빨간색으로 성남 분당을 네. 저기도 이제 그냥 정당 지지율입니다. 저거는 정당 지지율은 저런데 이제 인물 간 맞대결 그러니까 김병욱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하고 지금 맞대결에서는 김병욱 후보가 약간 더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하는 곳이 저 외곽의 농촌 지역 세 곳밖에 없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천도 지금 맞아 안 좋아요. 예, 이천도 안 국민의힘한테 좋은 안 걸로 좋아 나오고. 이천이. 예. 올라온 여론조사 어저께 나온 거 봤거든요. 예. 거의 비슷해 민주당하고. 안성도 그렇고 안성도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데인데 김학용 의원이 사선인가 했지 않습니까? 김학용. 네. 그 사람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가장 의석이 많은 동네예요. 경기도가 예. 광역 중에 제일 예. 많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또 있죠. 인천. 인천. 예.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요. 역대로. 예. 이게 보면은 낙관적으로 뭐 보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14개 지역구 민주당이 싹쓸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죠, 저는. 맞죠. 예. 여기엔 이재명 대표 지역구도 있고 박찬대 지역구도 있고 남영희 예. 지역구도 있고 이런 거 기억하시는데 인천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조금 더 보수에 가까운 지역이고 예. 바로 밑이라고는 해도 보수에 가까운 지역이고 민주당 세가 기존에는 한 45 정도가 좀 적당했다고 보는데 예.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게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부평구하고 계양구 제외하면 원래 인천이 확실하게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은 아니었죠. 네. 그게. 야, 네, 지금 이제 인천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안상수 시장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빚더미에 앉혀놔가지고 그 무능함의 상징. 예, 그 빚상수라고는 별명으로 불리는 분인데 안상수 시장 때부터 좀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서울로 들어와 보면 서울. 예. 서울로 들어와 보면 이제 이것도 지금 저기에 저 영등포나 동작은 좀 약간 팀 측면이 있다고들 하고요. 네,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류삼명 후보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한테 좀 크게 밀리는 걸로 나와서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약간 튄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영등포 울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동작을 저기 빨갛게 돼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동작을과 예. 송파 정도를 지금 후보들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삼령은 이 나경원과의 어떤 스펙 차이나 인지도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하고 싸우는 거는 후보가 대차게 싸우면 지지층은 거기 붙어요. 예. 직업이 뭐였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 왜냐하면 진영 전체의 공적이 가깝기 때문에 예. 지금 유상념 후보처럼 좀 박력 있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을에 좀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예. 그 뒤에 저 빨간색 오른쪽에 송파로 가면은 지금 송기호 후보가 예. 배현진과 붙었어요. 예. 근데 송기호 후보가 나간 송파을은 원래 민주당 밭이에요, 그게. 예, 원래 최재성 의원이 거기서 했었죠. 예. 그러면 그렇게 돼서 포위를 하고 나면 사실상
지금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댓글창에 올라오겠지만 사실상 서울 강북권과 예. 서울 서남권 쪽, 예. 이제 동남권 쪽은 저쪽이 뭐 좀 어차피 강남 닮아가긴 하지만 예. 우리 전략은 강남 3구가 지금 9석인가요? 강남이 8석이죠. 8석을 예. 중에 2석 더 뺏어오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기자 이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서울에서 가장 객전지가 될 곳은 이제 그 강북권에서는 이제 용산구, 강남권에서는 이제 동작구, 예. 강동구, 그리고 송파구 이것으로 봅니다. 예. 특히 송파구 갑 같은 경우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송파구 을보다 여기가 지금 매년 총선 때마다 지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보수 정당이 한 끗 차이로 더 앞서고 있는 곳이긴 한데 계속 격차는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집느냐 아니면은 이번에도 보수 정당이 버티기에 성공하느냐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죠. 이게 무슨 그 게임처럼 예. 사실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못 취했던 지역구 예. 추세를 쭉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푸시하면 되겠다. 예. 그럼 그 지역에다가 좀 센 사람 집어넣는데 막상 중요한 건 본인이 안 가려고 하면은 예. 못 보내는 거고 공천의 어려움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야.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서울, 인천, 경기를 대충 봐도 예. 분위기는 좋아요. 예, 지금 그 지난번 총선 때가 이제 수도권 전체가 121석이었고 그때 민주당이 103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6석 16석. 그리고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1석 있었죠. 예. 그 유상현 의원. 근데 지금 뭐 낙관은 경계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16석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는 그 제가 속된 말로 이제 허파에 바람 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여론조사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바람. 예. 딱 뭐냐면 총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은 원래 그 보수 정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충청권하고 강원도 여기가 어떻게 또 바람이 거기까지 미치느냐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맞죠. 어떤 경우는요 수도권에 민주당 바람 불면 예. TK는 다 떨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예. 자기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특히 21대 총선 때 그랬죠. 그 네. 김부겸 홍이라고 이건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갖고 왔던 기본적인 흐름하고 총선의 국면에서 한 달 남겨놓고 바뀌는 여론은 예.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문제는 진영에 투표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최소한 윤석열이 하도 많은 그 저지리를 해갖고 예. 여기에 분노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이걸 다시 상기시키는 작업이 이채 양명주의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민주당이 공천을 말도 안 되겠다라고 잘못 듣고 한 사람들이 에이 이번에 민주당이 지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투표장에 끌어오는 게 진짜 중요한 변수가 됐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수 아까 이제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있고 이제 어제 정봉주 의원의 사례와 같이 이제 각각 어느 당이건 후보들의 말 실수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21대 총선 때도 그 미래통합당의 그 차명진 후보가 속칭 그 세월호 쓰리썸 망언했다가 그러네. 그 선거 코앞에 두고 수도권 객전지 20, 30석이 날라갔다라고 미래통합당 자체 분석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 그게. 맞습니다. 예, 그걸 앞으로 양당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죠. 근데 이게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정동영. 예. 이 양반 옛날 노인 폄훼 발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게 실제로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저는 좀 조금 부정적이에요. 뭐냐면 예. 실제로 그게 투표율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 발언으로 언론이 선동질을 하면서 예. 정동영 후보를 못 찍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거죠.
그것도 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해서 언론들이 특히 진보 진영 흔들기를 그런 걸로 동원을 하니까 예. 언론한테는 그런 식으로 찍힐 요소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다양한 이런 시대에 예. 차라리 그러느니 SNS나 예.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안 하는 게 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군대 말년 병장처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참 조심해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예. 어쩔 때는 윤석열한테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예. 이제 이게 웃긴 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예. TV에서 있잖아요. 예. 요즘에 웬만한 드라마에서 쌍욕이 그대로 나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저 나쁜 새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소위 말하면 대한 언론에서 예. 욕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대체 이건 뭐지? 우리가 지상파야? 이런 예.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막말도 이런 게 있어. 그 양문석 박사가 수박에 그 있잖아요. 예. 몸통이고 어쩌고저쩌고. 예. 어떻게 그게 막말이 됩니까? 저도 막말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표현이 과격하긴 했지만 의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견인데다가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진영 사람들한테는 저 말, 양문석이 저 말을 하네? 예. 시원하다 정도면 그 막말 프레임은 언론이 흔들고 싶어 하는 프레임인 거고 예. 진영에서는 듣고 싶어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말조차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좀 유독 좀 민주당에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좀. 그게 이제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진짜 아무 말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 문제는 욕설이 막말이 아닌 거고 예. 아니 일제 때가 조선 시대보다 살기 좋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 그게 막말이죠. 진짜로 막말. 예. 그거는 식민사관에 찌든 아주 반민족적인 발언이고. 맞죠. 예. 그러면은 제가 총선 전에 한 번 더 모실 건데 예. 야, 지역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디테일.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지역들은 좀 더 지켜보고 있죠.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나오실 때는요. 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걸 국민의힘하고 예. 민주당하고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재밌는 지역구 몇 개만 한번 선별을 좀 해주세요. 그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를 너무 술술 나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기자는 다르구나. 예,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이거는 그게 사실 여론조사도 이제 지금 기성 언론들 보도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는 오피니언을 많이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 언론들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분석 기사를 보면 다 빵틀에 찍어낸 것 같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겉껍데기 숫자만 보고 기사 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사가 길면 가독성이 안 좋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는 바른 정보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푸나님 방송이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몰랐던 부분을 또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까 엄경영 씨 말도 그렇듯이 이제 그냥 겉껍데기 숫자, 그냥 그 사람 말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언론들이 참 많이 문제다. 맞죠. 그래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싶어 하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기 하고 싶어 하니까요. 예, 지금 분리해다는 거 아니까. 그런 세력들이 보이죠. 근데 이걸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동훈 원톱 체제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발언을 보시면 다 네거티브입니다. 마타도어. 자기 컨텐츠가 없죠. 예. 근데 최근 선거에서 마타도어 하는 사람은 집니다.
마타도하는 쪽은 무조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윤석열의 실적, 무능 이것들이 또 한동훈이 같이 말아먹고 있는 케이스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언론들이 좀 잘못 잡은 게 정권 심판론, 그 총선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게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이렇게 하는데 정권 심판론의 반대는 정권 안정론이 아닙니다. 지역 일꾼론이에요. 아, 그렇지. 인물 보고 뽑자. 예, 이거는 우리 정권 아니다. 이거 우리 총선은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일꾼을 뽑아야 된다. 누가 일 더 잘할 것 같냐.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데도 네거티브만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들도 안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거 착시 현상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래서 이거 견디기 힘든 분들이 예. 빨리 좀 지나가서 총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저도 이제 총선 때문에 지금 업무가 과중해져서 그렇죠. 예, 저도 요즘 잠 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잠을 깊게 못 자고 있는데 이제 예민해져서 저도 빨리 선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요. 예. 빨리 끝나고 좀 이렇게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예. 사실은 이게 총칼하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자,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진실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 조화준 기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새날과의 첫 만남 반가웠고요. 예, 저도 다음에 반갑습니다. 총선 전에 한 번 더 모셔서 예. 그 소위 말하는 관심 지역 그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볼게요. 예, 재밌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날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 물러갈게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 가요.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